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지금 이게 이번에 주문 제작을 받은 핸드폰 케이스거든요. 핸드폰 케이스인데 샘플을 만들어 놓다 보면은요, 이렇게 뭐 핸드폰 케이스가 됐든 뭐 사각의 모양인 제품들 있잖아요. 뭐 반지갑도 마찬가지고요. 지갑 종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테두리요. 테두리 이런 테두리 장식을 할 때 요령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모양이 이쪽 모서리에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제 색상은 파란색 블루 계열로 했습니다. 블루 계열로 했고 여기에도 테두리가 들어갔는데 이쪽은 안 찍었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렌즈 구멍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무늬는 이제 바스켓 무늬인데 꼭 무늬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테두리 모양을 해주면 일단은 좀 깔끔해 보이고 이쁘잖아요. 그래서 이런 테두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가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그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. 이게 이제 아크릴, 그러니까 그 코너 장식이라고 하면은 나와요. 근데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양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뭐 이제 이런 모양도 있는데 이 모양이 여기거든요, 여기. 이쪽인데요. 뭐 이제 이런 모양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손님들이 봤을 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쁜 거죠. 그래서 어떤 공방만의 제품을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서 샘플로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무늬도 뭐 바스켓 무늬도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. 기초적인 거니까 이런 무늬만 넣어도 일반 제품 같지가 않잖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하고 무늬를 하나하나 넣는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. 뭐 어떤 분들은 핸드폰 케이스 뭐 2년이면 바꿔야 하는데 뭐 그러는데요. 그건 이제 그 자기 마음이에요. 뭐 2년을 써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나만의 제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.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. 자, 그러면 모서리를 어떻게 장식을 해주냐면요. 뭐 크기별로 있는데 뭐 크기는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뭐 이제 핸드폰 케이스 할 때는 이거는 좀 너무 작고요. 너무 작고 이 두 종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직각이 잘 맞아야 돼요. 이거는 가죽의 직각. 직각을 잘 맞춰서 재단을 하고 그 제품에 뭐 이렇게 바스켓 무늬를 꼭 안 찍어도 됩니다. 그냥 그 가죽 공예를 할 때 그냥 테두리 장식만 해도 멋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각이 다 맞아야 되겠죠. 맞아야 되는데요. 여기도 90도가 맞고 각을 맞춰서 해주는데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무늬를 찍은 나머지 부분. 테두리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핸드폰 케이스는 약 한 1cm 정도가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검은색 염료로 테두리를 해놓고 염색만 해줘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원하는 색으로 해도 괜찮죠. 테두리가 검으면은 좀 깔끔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간격은 모서리 무늬가 찍히지 않은 간격은 1cm 정도가 좀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그렇고.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1cm를 정확히 맞춰 주느냐. 디바이더를 쓰는데요. 여기에서 맞추는 요령은 이 중간 거를 했다고 했을 때요. 디바이더가 약 한 1cm 정도 되죠.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송곳으로 그리든 뭘로 그려줘야 되겠죠.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테두리 나머지 부분의 간격을 정했으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과
90도가 돼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. 디바이더가 90도가 되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, 또 이쪽을 무늬를 새기게 되면은 90도를 잘 맞춰 놓고 모서리를 잘 잡아 놓고 여기도 표시를 해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네 군데가 전부 다 일정하게 선이 나오게 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민자의 가죽에 그냥 염색을 해서 그라데이션만 넣어주는 것도 이쁘지만은요, 이렇게 모서리 장식을 해서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고급져 보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각을 잘 맞춰 놓고 디바이더로 90도가 되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.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 표시된 만큼 그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그려졌죠? 표시된 데까지 선을 그리고, 그 다음에 또 한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목소리가 계속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, 목소리가 안 좋아요. 제가 원래 취미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건데 지금 노래를 맘 놓고 못 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렸어요.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군데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이 제품처럼 세 군데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일단은 세 군데만 해볼게요. 여기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게 되죠. 그리고 나머지를 디바이더 잰 상태, 그 상태면은 여기가 딱 맞잖아요. 간격이 여기도 맞고, 그래서 디바이더로 이렇게 또 손을 그려줍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제품처럼 주문 받은 것처럼 여기가 애매해서 무늬를 뭐 그리기가 그렇다 싶으면 그냥 디바이더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. 그러면 이 간격이 전부 다 일정하겠죠. 그냥 염색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양 하나만 그려서 해줘도 제품이 훨씬 이뻐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카빈까지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스위블 커터로 선을 그려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전에 설명드린 B타입만 찍어도 엄청나게 좀 고급스럽죠. 제가 이쪽만 한번 그려볼게요. 여기에서 선을 따라서 자, 이렇게 경계선만 표시를 해줘도 돼요. 이제 여기에서 쭉 그려줬을 때 이제 홈이 파였죠. 선이 선명하게 돼 있잖아요. 이 상태로 염색을 하고 붓으로, 작은 붓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염료로 염색을 넣어줍니다. 그럼 깨끗해지고, 또 하나는
B타입을 이용해서 이 선만 이렇게 홈을 내준다고 해도요, 훨씬 이제 여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튀어 올라와 보이고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염색 그리고 테두리 선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. 그러니까 별로 어렵거나 많은 도구가 필요 없어도 이런 코너 장식이요. 이걸 이제 앞으로 저기 뭐야 그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만들면은요 그냥 염색을 해도 무늬만 들어가도 이쁩니다. 그리고 염료 같은 경우는 무슨 색 뭐 이게 밤색이 됐든 뭐가 됐든 와인색 계열이 됐든 무슨 색이 됐다 하더라도 테두리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줘도 상당히 깨끗해 보인다는 거죠. 이거는 그냥 코너 장식이라고 해도 되고 아크릴 가이드 그것만 해도 또 반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제품을 내가 만드는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참고하시고요.